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78만 원 기억하시죠? 불과 한 달 전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를 찍던 그날이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외국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요. 한 달 만에 3조 2천억 원을 팔고 나갔거든요. 그 자리를 고스란히 받아낸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3조 4천억 원어치를요. 지금 현대차는 46만 5천 원입니다. 1천만 원 넣으셨으면 406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 왜 팔았을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노조 때문 아니야?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8% 줄었거든요. 미국 관세로만 8,600억 원이 빠져나갔고 환율 손실로 2,700억 원이 또 나갔습니다. 거기다 글로벌 판매량도 97만 6천 대로 전년보다 2.5% 줄었어요. 사방에서 악재가 쏟아진 거죠.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나쁩니다. 이 정도면 빠질만 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반전이 있어요. 도요타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 줄었습니다. 테슬라도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어요. 관세 충격은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유독 현대차만 한 달 만에 40%가 무너졌습니다. 실적이 나쁜 건 맞는데 실적 차이만으로는 이 주가 낙폭이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1분기 매출은 45조 9천억 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였거든요. 하이브리드 판매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오히려 0.3%포인트 올랐어요. 회사 경쟁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 문제를 넘어서 처음부터 구조가 달랐다는 신호로 저는 읽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난해 말 대비 현대차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은 2%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72%가 뛰었을까요? 이게 도요타와의 차이입니다. 도요타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 수준인데 현대차는 그 2배인 20배까지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자동차 실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무언가가 흔들리면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오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지난해 말 대비 현대차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은 2%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72%가 뛰었어요. 음식 맛은 그대로인데 식당 앞에 갑자기 줄이 3배로 길어진 거예요. 그 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그 72%를 끌어올린 게 뭐였을까요? 현대차가 그만큼 더 잘 만들어서 그만큼 더 많이 팔아서? 아닙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20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끌어올린 건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 하나였어요.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미국 로봇 기업인데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중제비를 넘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을 차는 영상이 전 세계를 돌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 몸값을 100조 원에서 150조 원까지 봤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돌 때마다 현대차 주가가 하루에 7%씩 튀어올랐어요.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를 찍었고 현대모비스도 하루에 15%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도요타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인데 현대차는 20배까지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로봇 하나가 자동차 회사의 값어치를 그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기대감이 흔들리면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021년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4년 안에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고요. 그 기한이 지난해 6월에 한번 넘어갔고 올해 6월이 최종 시한이었는데 상장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기한을 2번 넘긴 약속. 시장은 그 침묵을 의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심상치 않다고 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약속한 날짜를 2번 넘긴다는 건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호를 외국인들은 훨씬 빨리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돌던 바로 그 시점에 CEO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 전원이 줄줄이 사임해버렸어요.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상장 준비를 한다는 회사에서 선정이 사라진 거예요. 배는 있는데 키를 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기업이 요구하는 로봇 인도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제가 양손 들고 좋은 소리만 드리기엔 이 상황이 너무 냉정하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공장에 연간 3만 대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아틀라스 로봇,
지금 한 달에 몇 대나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4대입니다. 한 달에 4대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48대죠. 3만 대를 넣으려면 앞으로 2년 안에 생산 능력을 600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어가겠다고 해놓고 아직 대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년 동안 로봇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정작 구체적인 시간표는 내놓지 못한 채 개인 투자자들만 남겨둔 셈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78만 원이 46만 원이 된 거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사라지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을 던지고 나간 그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3조 4천억 원으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현대차를 국민주라 믿고 노후자금 일부를 넣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78만 원이 최고라고 했을 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빠지고 나서 싸졌다고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이게 이번 폭락의 숨은 구조입니다. 외국인과 개인 사이에는 정보를 읽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경영진 공백을 이미 알고 있었고 IPO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먼저 읽었거든요. 주가가 72% 오른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먼저 움직인 겁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차라는 이름, 석차만 믿고 매수를 이어갔어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의 줄다리기인데 한 달 넘게 외국인이라는 큰 손이 계속 파는 쪽에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이 있어요. 외국인이 팔 때 그 물량을 가장 많이 받아낸 게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보를 가장 늦게 받는 분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은 셈이 됐어요. 현대차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믿음 하나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78만 원에서 조금 빠진 것 보고 싸졌다 싶어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기업과 좋은 타이밍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번 폭락의 숨은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3일 1명 중 26명이 지금도 현대차의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평균도 74만 4천 원으로 현 주가 46만 5천 원보다 훨씬 높아요. 한 증권사는 심지어 120만 원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고민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회사를 고른 것과 좋은 가격에 산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78만 원에 사신 분과 지금 46만 원대에 사시는 분, 출발선이 이미 다릅니다. 1년 뒤 통장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 6월 22일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잔여 지분 9.65% 전량을 약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대목이에요. 소프트뱅크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현대차그룹은 즉각 받아들였어요. 이로써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그룹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됩니다. 외부 주주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분 하나를 사들인 게 아닙니다. 지분 구조가 단순해지면 나스닥 상장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7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현재 시장 추산 가치는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수준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인수가 오히려 IPO를 향한 마지막 정지 작업이 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켜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일정이 공식화되는지입니다. 지분 100% 인수가 완료됐으니 이제 남은 건 예비 심사 청구와 주관사 선정이에요. 이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동안 빠졌던 기대감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시장 추산 기업가치 100조 원짜리 회사의 상장 소식은 현대차 주가의 직접적인 연료가 되거든요. 두 번째,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지입니다. 6개월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6개월을 넘어선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분 100% 인수로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으니 외국인이 돌아오는 신호가 오면 수급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반기 실적 회복 흐름입니다.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는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되고 하이브리드 신차들이 하반기에 대거 투입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이미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차분히 담는 분이 결국 웃습니다. 현대차가 좋은 회사인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 기술을 모두 갖춘 완성차 업체는 전 세계에서 테슬라와 현대차뿐이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회사의 미래 체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좋은 가격인지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가 켜진 다음에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흥분해서 달아오른 가격에 쫓아가는 게 제일 위험하고 아무 신호 없이 서두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현대차를 팔라는 게 아닙니다. 왜 올랐고 왜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다음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이유를 모르고 버티는 것과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 든든하다 vs 불안하다. 한 단어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일정이 나오는 순간 제가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그 신호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하나만 켜두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머니 헤르메스였습니다.